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의 소방학과 소방환경업교를 강의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수험생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은 소방학과 소방환경업교 오늘 간단히 지금 해설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긴 조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완성이 되면 제 촬영과 함께 다시 이 해설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방학개론에 대한 문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학개론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역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 해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화재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지 설명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는 하에 해당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화재 원인 조사는요. 발, 초, 연피, 소에서 소방과 방화시설 등에 대한 조사는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2번은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 해커스에서는 여러분들 뭐 나온다라고 했던 아주 비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있는 어때요? 재난안전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행동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됩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되죠. 자, 3번 A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하프에서도 제가 그대로 뭐 3번, 4번, 뭐 5번 이 뭐 다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는데 A점에 대한 그림도 사실 똑같이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A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하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화학양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하프에서는 굉장히 많이 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완전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어떤 그 연소에 필요한 농도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정답은 뭐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았던 문제지만 생소함에 조금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4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실전과 하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화재 과학도에 대한 부분은 강도와 어때요? 화재 하중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하고 화재 강도와 어떤 질적, 양적, 화재 하중, 양적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화재 가혹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 화재실의 환기 요소 그죠? 면적과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거리가 있죠. 4번 뭐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우리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왔어요. 메틸 알코올이 되는데 OH 플러스 이것이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완전 연소하는 부분에서 CO2와 H2O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론은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건에서 보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한계가 어때요? 37%라고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한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구할 수 있는데 그 하한계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냐면 연소 범위의 하한계 폭은 3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한계는 7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MOC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때요? 연소의 하한계 값이 7%일 때의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거가 됩니다. 이때 이 산소의 몰수를 우리는 여기서 구해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좀 어려웠던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메탄이면 간단했으나 메탄, 에탄, 프로판이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메틸 알코올이었어요. 저도 한번 맞춰볼까요? 1일 때 1이 되고요. 자, 탄수소가 4개이고 여긴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2를 맞추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산소를 맞춰야 되는데 산소는 2개가 있고요. 여기 2개가 있죠. 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의 양은 4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연소의 한계 곱하기 2분의 3은 1.5이기 때문에 10.5 볼륨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은 뭐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5번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었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이죠. 뭐 아세틸렌과 산화에틸렌은 물론 이제 가스 폭발이 부분도 있지만 분해 폭발도 할 수 있다. 뭐 평이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중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출이 됐을 때 증기온 폭발이 잘 일어나기는 어렵다. 뭐 조연성 가스 잘못됐고요. 4번에 보면 어때요? 뭐 증기 폭발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난이도 6번은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되고요. 자, 7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뭐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탄화칼슘 같은 건 아세틸렌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아세톤, 뭐 수용성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반응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할로이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적응성이 없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자,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1류 위험물에 대한 부분은 질산염류는 우리가 산화제죠. 근데 일단 불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1번 좀 적절하지 않고요. 확린에 대한 부분, 가연물보다도 어때요? 산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접촉이 더 위험하겠죠. 3번에서는 평이한 내용이에요. 사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는 휘발유 정도가 될 텐데 인하점, 연소의 한계가 낮아 적은 양으로도 화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류 위험물에서는 우리가 대량의 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9번이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입장과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작동 기능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수험서에서 빼곡하게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던 부분에 우리가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 정의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오늘 솔로 레이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에는 구성 요소가 되지 않죠. 주로 어때요? 비수계에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솔레 로이드 밸브 그죠? 이것은 옥내 소화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10번도 나온다고 했던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정답이 10번에 우리가 가다말음으로 나온 것은 기억과 리을이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난안전 분야의 종사자 교육과 관련된 부분, 종사자 교육은 예방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긴급 구조에 있어서도 또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대응 단계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치 않고요. 특히 니은번이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과 리을, 그리고 기억, 니은, 리을 제 생각에는 3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도 여러 법조문을 쭉 펼쳐 놓고도요. 어떤 표현을 제가 써놨냐면 일반적으로 재난예보 경보 체계의 구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대응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10번에 2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1번은 뭐 탄화알루미늄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나칼슘, 포스핀, 수소. 사실 4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탄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해야 돼요? 우리가 화학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요. 탄화알루미늄은 H2O 되면서요. 어때요? 제가 써갖고 왔는데 3 그리고요.
메탄이 나옵니다. 메탄. 이 메탄이에요. 메탄이 몇 몰이 되냐면 3몰 형태가 되죠. 이게 메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세틸렌은 뭐 우리가 탄화칼슘에서 아세틸렌이라는 부분을 많이 봤었고, 우리가 11번에서는 우리가 1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을 아마 저는 이게 관리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위험물에서 나오기도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산화황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S 플러스 O2 그리고 어때요? SO2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32g이 되고요. 64g.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이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kg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몇 몰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대로 1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kg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 갖고 왔는데 어이구 떨어졌네요. 어떻게 돼요? 31.25 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때요? 31.25 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그대로 어때요? PV는 nRT가 됩니다. 야, 그런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냈다라는 게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V가 되죠? V. 근데 P는 이렇게 되겠죠. P분의 nRT가 됩니다. 근데 압력은 지금 얼마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면 1이라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1기압.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요거만 우리가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31.25몰 곱하기 요 0.08이 이 상수가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곱하기 어떻다? 273 플러스 800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을 해보면 2.749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정답 12번은 아마 여기서 구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을 다니거나 그러면서 화학을 전공하셨거나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 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번 이 정도 해설하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좀 평이한 문제였죠. 13번의 정답은 우리가 중질 유화제, 중유화제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을 쓰는데 무상주수하는 경우에 우리가 질식 소화와 유화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14번도 사실은 일반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약간 여러 가지의 해석이 좀 가능하나 일단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아니죠. 일단 보시면 이제 옳죠. 죄송합니다. 옳죠. 재난의 종류에 따라 분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죠. 뭐 우리가 소방청이 있고 지방해양경찰청이 있고 이렇게 하죠. 육상과 해상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재난 시 유관기관, 뭐 유사기관 뭐 다 좋습니다. 중복적 대응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통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재난의 발생 유형에 따라 나라 소관 부처별로 업무가 우리가 소방청, 지방해양경찰청 다르죠? 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유원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15번도 우리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비열, 연소열, 비점이 작을수록 낮을수록 어떻다? 위험하다. 여기서는 어떻게 볼까? 우리가 비열과 비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부적절하다. 연소열은 클수록 이겠지요. 연소 속도나 2번에서 보면 연소 속도와 연소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증발열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반대인 경우가 되고 표면 장력, 인하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하점, 발하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낮을수록 위험하다. 표면 장력도 일단 보세요. 표면 장력이 어때요? 크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때요? 작게 되면 굉장히 비표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뭐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 문제도 사실은 어려웠지만 16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6번에 사실 선지에서 보면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연구나 또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3번과 4번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답이 16번에 가다반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일단 3번이 되는데 뭐 리을리에 대한 부분이 틀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좀 더 보충적인 부분이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도 좀 가능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화염의 확산 속도에서 보면 분출 속도죠. 분출 속도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렇게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약간 다른데 예온합 같은 경우와 전이 상태를 지난 상태에서 가면 우리가 정상 상태, 완전 성장 상태에서의 완전 우리가 성장 상태에서의 성장 상태에서의 난류혼합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온합인 경우에는 이 예온합대인 측류혼합대인 경우에는 상승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어떠한 전이 과정을 지나서 이런 완전 성장 단계로 가는 경우에 일정하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출제자가 냈다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적절치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얼본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확산 연소에서 화염의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에 3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좀 일정한 패턴을, 그러니까 완전 성장에서의 난류 혼합 단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게 우리가 난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에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것이 흐트러지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상태를 지나서 소멸되는 상태를 갖고 가기도 합니다. 많이 좀 어렵지 않았나. 저는 제가 우리 수방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은 16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17번은 좀 평이한 거죠. 자, 뭐 이런 문제를 냈나 싶은데 17번에서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건의 화제로 보는 것은 누전점이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다른 두 개소라고 하는 약간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8번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뭐 평이하죠. 대기 중에서의 잔존 시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뭐 18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 저는 이 19번의 문제가 우리 기본서에 제가 이것을 책을 작년이죠. 출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하프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 언제 한 번은 나오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19번의 부분이 딱 나왔죠. 19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데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보면 사실은 뭐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합성계명 활성제 포에서는 내열성이 좋지는 않지요. 두 번째 단백포에 있어서는 단백포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내열성, 그죠? 내화성, 내열성 같은 표현이 되겠죠. 원래 단백계라고 하는 부분이 내열성이 강하고 계면 활성제 계가 유동성이 좋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백포도 내열성, 내화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비누화 작용이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금속 비누화형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9번은 그런 면에서 불화단백포 및 수성막포는 편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많이 또 요 선지를 많이 선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기동용기의 가스는 말 그대로 소화약제의 기동용 밸브를 열어주는 부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뭐 저장용기, 직사광선, 빗물, 그리고 환기 장치는 방사되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 소방시설에서 보면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하지 안전 기준, 소방시설에서 9번 문제와 20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책에서 하지 안전 기준이라고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하지 안전 기준의 일반적인 성질들을 조금 이해하신 분들은 어때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뭐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험 끝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고 저거고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나 여러분들 그런 정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법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법규와 비교했을 때 한 15점 정도 이상의 차이는 항상 갖고 가지 않을까. 같은 기간을 공부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소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80점 정도 내외, 저는 뭐 80점 밑으로 언더가 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2023년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역시 소방학은 어렵게 공부하셔야 된다. 많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퀘션을 던질 때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12번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었고요. 아마 16번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빼놓고는요, 사실은 접근 가능한 다 문제였어요. 하지만 다른 표현, 다른 용어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개념이 튼튼하신 분은, 견실하신 분은 이런 부분들에 좋은 점수를 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석대로 개념,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수준 높은 문제, 이런 부분들의 훈련, 트레이닝, 이런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방학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해설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